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매매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사실 저야 뭐 그냥 그럭저럭 오늘 좋은 성과를 많이 냈던 하루긴 한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그 밖에 이제 뭐 오늘 강했던 바이오 리더스 그리고 뭐 그렇죠. 이 정도 종목 안에서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고 따분하고 짜증스럽고 답답한 흐름이 연속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오늘은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글로벌 증시 혼조세 속 마감 속에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 카카오뱅크의 시작으로 지긋지긋한 쏠림이 더 심화되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는 모습 속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및 선물 매도까지 겹쳐지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 아주 질이 나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종목으로 오늘 하루는 거의 12조에 가까운 돈들이 아주 소수의 종목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은 나머지 종목의 수급과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만 더 가고 또 시장에서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1등주는 그나마 움직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후발 종목군들의 흐름은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아니 절대적으로 주도주 안에서도 1등급, 그러니까 S급 대장주만 잡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꼭 또 그렇게 매매를 해야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한의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발 투자를 잘못 잡게 되면, 특히 오늘같이 뭐 고점에서,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이 일단은 바닥에서 100% 올라왔잖아요. 100% 올라온 시점에서 거래대금을 4조 터트리는데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니 나머지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도 오늘은 매매를 했어야죠. 시장 유일무이한 시장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오늘 시장을 쥐었다 폈다 했던 하루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어서 뭐 카페에 있는 거 보면서 이야기하죠. 전일도 오늘과 같이 시장의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하락 종목수 코스닥 1190개까지 늘어나면서 거의 엄청나게 많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다행스럽게 국내 증시 마감 이후에 이 상해 종합이라든지 주가들이 좀 올라와 줘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좀 보여지고, 단지 이제 최근 누적 선물 매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생각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매매한 사람이 잘한 사람, 못했다면 쉬는 게 맞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항상 주도주가 바닥에 올라올 때도 대량의 거래량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상투 칠 때도 초대량 거래량을 동반, 항상 호재성 재료가 쏟아질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도주를 봐보자. 호재성 재료가 쏟아졌고 지금의 주도주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고점일까라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 참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오후 5시 마감 통화가 불통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장중에 나왔던 건데 김여정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지가 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참 지멋대로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이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8월, 그러니까 7월 말에는 경협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올랐으면은
급락을 또 기다려야죠. 이쪽은 롤러코스터예요. 투기 섹터입니다. 경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또 바이오와 같아서 꿈을 먹고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투기 섹터 급락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수익이 낼 수 있는 거죠. 급한 사람은 무조건 손실나는 섹터가 경협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게 잘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인데 일각선은 미국 연준이 늦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번 주 후반 들어오면 연준 인사들이 전부 발언을 하는데 발언할 때마다 테이퍼링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수의 상방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강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일단은 이 코인베이스, 미국의 코인베이스, 테슬라 등이 많이 올랐죠. 오늘 저희도 오전에 에이티넘을 저는 시가 베팅을 했었고요. 뭐 이쪽 관련해서 이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잘해서 매도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같이 우리 기술이라든지 예전같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얘가 더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거고 단기 쌍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거 정도로 끝이어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전략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서 당연히 매도를 쳐야죠. 그리고 많이 빠져서 단순 반등으로 봐야 되고 다시 예전 같은 테마가 되기라는 기대는 저는 저버려야 되지 않나. 반대로 두나무가 뭐 코인베이스처럼 가치를 받아서 성장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카카오뱅크가 3거래일째 상승을 했죠. 카카오뱅크 오늘도 장 이후에 좀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통상 이런 게 당연지사로 원래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그냥 죽을 것인가? 저는 그냥은 안 죽겠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대충 뭐 이 자리는 뭐 매수를 해봤어도 되는 자리이긴 한데 저는 이 구간은 사실은 보고 싶지 않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자리까지 떨어진다면 좀 눌림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보려고 해서 공략을 안 했습니다. 아마 내일 이거 맞고 다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다면 한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를 한 차례 공략 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한가보다도 공방이 많았잖아요. 여기서 많은 물량을 크레딧 스위스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물량 때문이라도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연기금이 또 많이 들어왔죠. 오늘 상장한 이 크래프톤을 좀 봐보면 이거는 뭐 매매 타점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크래프톤을 매매를 했고요. 오늘 두 차례 매매를 진행을 해서 이 구간에서는 좀 못 들어간 거는 아쉬워요. 또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는 들어갈 겨를조차도 없었고요. 이 자리 회복할 때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줬고 이 구간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느낌을 들었고요. 이 다음에 오후에 또 다시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사실 오후에 매매한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연기금이 보이죠. 연기금이. 근데 기관계에서 11시 이후에, 즉 11시 이후면 이때 들어왔던 자금이, 그러니까 11시 매매 동향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때 들어온 자금이 올린 게 기관에서 물량을 받아서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 물량이 들어온 구간 파악하고 있다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거래대금 실리고 눌릴 때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전량 청산을 짧게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짧게. 그래서 두 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일단 저는 내일은 안 볼 생각입니다. 얘도 오늘 2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 터졌는데 이 구간상이 좀 애매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움직인다라는 거는 나머지 종목을,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까다로운 시장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저도 SK바이오사이언스 너무 높은 구간이라, 이게 구간 자체가 너무나 높죠. 사실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거기에다가 어제 악재는 모더나의 악재가 있어서 사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뭔가 당연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겼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제가 회원님들한테 추천은 장 초반에 못 드렸어요. 저도 너무나 순식간에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 종가 베팅을 쳤던 종목에 대응을 하느라고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돌파 매매로 잡아서 여기서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전략 매도를 하고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상따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기서 다시 잡고, 이게 좀 그래서 여기서 그냥 1% 뛰기만 하고 일단 전략 매도를 했는데, 오늘 엄청난 거래 대금 터뜨렸죠. 여러 가지 재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모더나 재료보다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죠. 뭐 중화항체도 있고 삼상 임상이 승인이 됐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라 사실 이렇게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쏘아 올리는 이 재료는 중화항체였어요. 중화항체의 이 100% 형성이다. 여기까지는 저는 삼상으로 갈 수 있겠어 하고 밀릴 줄 알았는데, 이거 쏘아 올린 거는 이 중화항체 100% 형성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눌림을 추천드릴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7천억이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서 7천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죽을 수는 없죠. 이게 그냥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아주 최고점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을 볼 때 내일 또 개파락을 떨어지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일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지지 구간들이 만들어졌죠. 이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언젠가는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기다려 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모더나 관련해서 모더나가 오늘 17%가 전일 올랐었는데, 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도 많이 올랐죠.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뭐 매출 21조라고 하는데, 모더나도 17% 오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신고가를 칩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이 가석방 이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 특사로 또 둔갑을 하면서 좀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서린바이오인데 이제 사실 전일 어제 이 자리에서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가지고 있다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팔아 버렸는데, 이런 구간이죠. 이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사실 어제 좀 매매를 했어요. 이거는 타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최저점에서 잡아놓고 좀 이게 이연제약이 어제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좀 팔아버렸더니 좀 아쉽네요. 항상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의 자리들 왜 중요한지. 뭐 이게 이제 작은 퍼센트지는 아닌데, 뭔 것도 이게 한 3.5% 정도는 되겠죠. 작은 퍼센트지는 아닌데, 이 지지와 저항들, 이런 구간, 안전 구간들에서 좀 이거를 아침에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 서린바이오를 제외하면 뭐 이연제약이라든지 뭐 전부 다 흐름은 안 좋았습니다. 일신바이오 후발주자 들어왔으면 다 손해봤고요. 시너지이노베이션도 뭐 괜찮았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종목을 빼고 나면 제가 볼 때 전부 다 손실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오늘 저희가 조금 추천했던 종목은
어제 이제 리뷰를 하면 영우 DSP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다.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저희가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밀리면은 이거를 사는 걸로 해서 봤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갭이 떠서 시초가 이후부터 해서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여기 내려오면 다시 사는 거여서 이거는 내일이나 내일 2음봉 혹은 3음봉 라인에서 다시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봐야 되고, 네오위즈도 추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약간 밀렸다가 8%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이런 구간까지 밀리는지, 지금 현재 스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전히 탑셀러 그리고 동시 접속자 5만 명 양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보세요. 노력이 곧 수익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M&A 섹터 오늘 변동성이 컸습니다. 카페24 낙주 잘 나왔고요. 네, 굉장히 크게 반등을 줘서 이거 매매 잘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큰 수익 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구간에서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추천은 했는데 매수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는 매도를 이 구간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5만 1,000원 정도의 청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했죠. 오후에 이거 가면서 와 너무나 잘 간다 했는데 참 이때 재료가 노출이 됐어요. 네이버가 1,300억을 그러니까 지분 15% 수합한다. 그러면 카카오 카페24 밸류가 8천억인데 여기서 그래? 그러면 떨어지는 게 맞지?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 나오고 나서 바로 지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종목에서 인터파크도 M&A 섹터죠. 오늘 장중에 8,100원에 매수가 돼서 이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매도가인데 이거를 아니어서 여기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내일 다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끝났다라고 좀 보여줘서 일단은 이런 구간 지지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나와라는 종목이 또 M&A 관련주로 좀 추가가 됐는데 얘는 조금 별로 보고 싶지가 않네요. 너무 오늘 장중에 위아래 지저분한 모습 자체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더 하면, 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죠. 급락이라기보다도 많이 빠졌잖아요. 자, 이게 뭐 죄를 졌나요? 삼성전자가 왜 빠져야 되나요? 그냥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안 보는 이유가, 지금은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 판매매도 하고 수익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이런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요. 자, DDR5 종목군 심택은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DDR5는 좀 눌리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ISC라든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종목군도 다 눌림을 기다리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매수 구간이 올 것 같고요. IT 반도체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 중에 잘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거를 우리는 많이 상상을 해야 됩니다. DDR5 눌림에서 잘 봐야 되고, 이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오스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스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오스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틴 종목군들 많죠. 아니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코미코도 오스틴이고 사이맥스도 오스틴이겠죠. 오스틴 팹이고, 예전에 시그네틱스 있는데 테마로 엮인 애들은 보면 안 되고, ENF 테크놀로지 올라오는 애들, 또 오스틴 쪽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김여정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절대 저는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시는 못 올
이 고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빅텍을 이 유동성에 의해서 다시는 못 올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놨죠. 1,000원짜리를 전쟁주를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을 예전에 한 종목이고, 그래서 방산주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 조비나 대장급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가면 보내주고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조비도 내일 아주 저는 관심이 많고요. 현대 로템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기다리면 저는 우수수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현대 로템은 한 24,000원대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 뭐 신원은 사실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신원은 안 볼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위주로 많이 좀 봐볼 생각인데, 일신석재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또 급락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때도 아주 무섭게 떨어지니까 또 급하면 뭐 이런 자리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아주 쫙 깔아놓고 보면 내일 재밌는 일이 저는 경협주에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림이라는 거는 보려면은 철저하게 눌림을 깊게 보면은 그 습관이 되면 또 눌림이 나름 안전한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